안녕하세요. 첨성요양보호사교육원의 김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벌써 네 번째 특강, 1장의 요양보호 개론의 마지막 단원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기 인권과 직업윤리 단원은 내용이 조금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학습목표를 보시고 계신데 이 학습목표에서 어디가 내용이 좀 많냐? 네, 이렇게 보면 인권 개념과 보호의 방법이 의외로 조금 많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을 제가 한 단원으로 좀 정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2단원에서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인권과 직업윤리는 두 강으로 나눠서 정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조금 여러분한테 먼저 양해 말씀 드릴게요. 녹음을 막 한 번에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많이 잠겼어요. 사실 시간은 촉박하고 바쁘게 준비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오늘은 조금 잠긴 목소리 양해 부탁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교과서에 어디로 가시냐면 63페이지로 가실게요. 63페이지로 가시면 63페이지는 이제 노인의 인권 보호 중에서 법적 권익 보호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예시의 내용들을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실 다루는 부분인데, 우리가 첫 번째가 이제 일반적 기본권이다라고 해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이 이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걸 대표하는 예시의 내용이죠. 이 부분을 좀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양원이나 병원이나 이런 데서 신체 결박행위를 한다든지 또는 가정 내에 신체적 구속이 들어간다든지 강제노동이나 고문 이런 것들을 침해된 건 어디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그렇죠. 일반적 기본권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부양을 전제로 한 유산에 대한 상속을 미리 했어요. 근데 상속은 받고 부양을 안 하는 거죠. 그럼 얘는요 자유권이 침해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노인장 요양보험. 노인장 요양보험을 통한 요양 서비스의 보호가 요양보호권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데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냐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듯이 사회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보고요. 이제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걸 보러 갈 거예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교과서의 66페이지로 갑니다. 여기는 이제 어느 부분이냐면 시설생활 노인의 권리선언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시설윤리 강령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시설에 입소하는 어르신한테 이렇게 윤리 강령을 지켜주셔야 학대가 피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하고 사실은 같은 의미인데요. 원래 인권과 학대는 종이 한 장 뒤집기 나름이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사실 한 문제씩은 꼭 출제가 돼요. 근데 유형은 두 가지. 제가 앞에서도 늘 정리하며 왔지만 한눈에 볼 수 있는 건 한눈에 정리하는 거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사실 여기도 한눈에 정리할 수 있어요. 그거는 맨 마지막에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복습 강의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설생활 노인 권리 선언에서 단계가 몇 개가 있냐면요. 그렇죠. 4단계가 있죠. 입소 전 단계, 그 다음에 입소 계약 단계, 생활 단계, 퇴소 단계 이렇게 4단계로 나눠지는데 자, 일단은 시험 문제 유형은 두 가지예요. 각 단계마다 윤리 강령을 설명할 거고 그 윤리 강령에서 대표적인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모 박스 안에 그 단어들을 집어넣어놓고 이와 같은 윤리 강령의 내용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게 1유형. 그 다음 2유형은요. 이제 생활 단계에 들어가다 보면 문제 사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사례를 있는 그대로 네모박스 안에 넣어놓고 이와 같은 문제 사례를 지키지 못한 것은 어떠한 윤리 강령이 지켜지지 못한 것입니까? 또는 침해된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윤리 강령을 대표하는 단어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 또 윤리 강령의 문제 사례에 나온 내용들도 기억을 하시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 내는 문제를 정확하게 답을 맞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단계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계가 어디였다고요? 그렇죠. 입소 전 단계입니다. 입소 전 단계는 하나밖에 없어요.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입니다. 어떤 접근성이냐? 여기서 말하는 접근성 정보죠. 그럼 우리가 이런 시설은 이러이러한 곳입니다. 라는 정보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있죠. 여기 제가 카페나 블로그나 메신저나 또는 홈페이지 안내 책자
네, 이런 부분에, 네, 저희 시설은 이런 시설입니다. 라고 하는 정보들을 기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여기 대표하는 단어들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네, 넘어갑니다. 네. 자, 두 번째 단계는 어디예요? 그렇죠. 계약 단계예요. 네, 내가 시설 정보에 대한 것들을 듣고, 나는 이제 여기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계약을 하러 가시죠. 자, 그럼 우리가 계약 단계에 들어가면 여기도 정보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 정보는 어떤 정보냐면 계약과 관련된 정보예요. 이제 계약을 하러 오기로 했으니까 이 시설의 비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며 계약 기간은 어떻고 또 이 시설의 입소 절차는 어떻고 또 운영 규칙은 어떻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제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런 정보를 받았으면 입소를 결정하실 때 어떻게 해요? 그렇죠. 스스로. 네, 스스로.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는 단어도 스스로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면 입소 계약 단계에 여기까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머리도 어지러우시면 안 돼요. 아직은. 네, 이제 시작할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단계인 생활 단계로 가겠습니다. 네. 자, 생활 단계. 제일 많아요. 엄청 많아요. 한 10개가 넘어요. 11개 정도 될 건데. 자, 같이 정리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네, 차근차근 갑니다. 자, 그럼 생활 단계 첫 번째는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권리. 그럼 개별화를 뜻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제가 써놨어요. 욕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개인의 물품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합니다. 또 개인의 생활 방식입니다. 허용. 네. 그럼 개인의 생활 방식 안에 여러분 교재 안에는 머리 모양이라든지 의복이라든지 이런 걸 원하시면 원하시는 거대로 허용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합니다. 이런 단어들이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예요. 자, 그럼 다음 단계 볼게요. 네, 다음 단계가 아니라 다음 권리 선언 강령입니다. 네, 아직 여기 끝내려면 멀었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안락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전 여기 키포인트로 환경이라고 그래요. 환경. 네. 자, 그래서 환경에 관한 내용들이 단어가 들어가면 여기가 답이에요. 문턱 제거, 안전바, 온도, 습도, 비상벨, 전부 다 환경이죠? 네. 그럼 환경과 연관된 단어들이 나오면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네, 안전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입니다 하시면 되고요. 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유형. 네, 여기가 인류형이에요. 인류형. 그렇죠. 단어를 뜻하는 게. 그럼 이유형은 여기에요. 문제 사례. 네, 그럼 문제 사례는 네, 여러분이 책이 있으니까 제가 단어를 뽑아드리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시면 문제 사례를 여러분 읽어주시고요. 저는 이 문제 사례를 지금 이 시간에 읽지 않을 거예요. 네, 단어만 뽑아드릴 거예요. 네, 기억나세요? 그렇죠. 침대. 주간반 선생님들은 침대라고 답하셔야 돼요. 제가 네, 무지풀이 하면서 선생님들 외우셔야 됩니다. 단어 딱 튀어나와야 됩니다. 잔소리 엄청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제 야간반 선생님들은 제가 이제 그 수업을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네, 이제 야간반 선생님들도 이 강의를 듣고, 안락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문제 사례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정답은요? 그렇죠. 침대. 이렇게 튀어나오셔야 돼요. 이따 뒤에 가면서 계속 물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강령 선언으로 보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권리선언, 네, 윤리 강령은 사생활과 비밀 보장이에요. 자, 그러면 사전에 동의 없이 개인정보는 공개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생활과 관련된 게 정보통신기기의 우선물이죠. 네, 그럼 이제 문제 사례의 첫 번째 나시 할머니는 사진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 사례 두 번째 박씨 할아버지는 어디예요? 전화예요. 네, 이것도 네, 생각이 안 나시면 직접 교재를 펴놓으시고 직접 읽으세요. 전 단어만 뽑아드린다고 했죠. 자, 그러면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의 문제 사례 단어는 그렇죠. 사진, 전화 이런 게 나오면 여기가 답이에요. 자, 그 다음 권리 선언으로 갈게요. 네, 네 번째는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입니다. 존엄. 그래서 이제 여기를 대표하는 단어들이 치매 사유, 치매를 가지고 계시면 네, 조금 인지 수준이 아이로 가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할 인간으로서 권리와 가치가 손상되지 않게 합니다. 그 다음에 상담과 어떤 조치를 즉각 실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권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인권 교육을 받아야 사실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가장 기본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문제 사례는 어디냐면 따귀를 때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귀를 때린다. 따귀를 때려요 동료가. 근데 그걸 보고도 상담과 조치를 취하지 않죠. 그럼 여기에요. 따귀를 때린다는 딱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그렇죠? 자, 다음 강령 할게요. 다섯 번째 강령은 차별입니다. 또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차별의 단어에다가 좀 집중을 하세요. 우리가 책이 개편되기 전에는 이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하나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책이 개편되면서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를 따로 뺐어요. 왜 나누는지는 저도 출처의 그 집필위원이 아니라서 보건복지부 질의를 해도 사실 시원한 답을 주진 않는데 그래도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문제사를 보셨잖아요.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는 따귀가 나오셔야 되고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는 차별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단어를 뜻할 때는 차별이나 학대나 노동 얘기가 나오지만 문제 사례에서는 뭐에 대해서 나오냐면 차별 이야기만 할 거예요. 그럼 차별의 대표적인 이야기의 단어들은 뭘까요? 그렇죠.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그 선물에 관한 단어들이 나오면 선물 받아서 그 어르신한테는 보호자한테 선물을 받아서 잘해주는 것 같아. 이런 차별에 대한 느낌을 받게 한다는 것이 이 문제 사례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다음 강령 선언으로 갈게요. 여섯 번째예요. 여섯 번째는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그럼 어떻게 구속하는 거냐? 격리나 억제된 뭔지 아시죠? 묶어두는 거. 그럼 얘 문제 사례도 뭐냐면 묶어요. 손발을 묶었잖아요. 억제대가 묶는 거니까. 그 손발을 묶었어요. 그러면 이거 신체 구속했네. 이게 지켜지지 않은 사례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갈게요. 일곱 번째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질이 높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질이라는 단어의 뜻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도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맨 처음에 나왔던 개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권리. 자, 개편되기 전에 개별화는 없었어요. 질 높은으로 하나를 통일했는데 여기도 집필위원이 둘을 또 나눠버렸어요. 괜찮아요. 헷갈리지 않으셔도 돼요. 단어들을 뽑아드렸으니까. 간단히 생각이 나나 보실까요? 개별화, 욕구, 개인의 물품, 개인의 생활 방식. 그냥 그 단어예요. 그럼 이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거. 질이 높다고 한 것은 여러 개. 다양하다는 거예요. 맞춤 서비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영양급식, 그 다음에 대상자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이 상태가 다 다르잖아요. 상태나 질병, 치료, 투약 다 다르니까 그런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우리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얘기고 직무훈련과 교육기회, 그러니까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받으시면 맞춤이 가능해요. 왜 아는 게 많은데 어떻게 하나를 외요? 여러 개를 맞추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 높은 서비스에 받을 권리를 대표하는 단어들이고요. 자, 그럼 단어 뽑아볼까요? 그렇죠. 빠마약이에요. 빠마약. 빠마약값이 더 정확하겠네요. 빠마약값. 가장 싼 걸로다가 싹 통일해서 그게 아니죠. 왜 빠마약이 뭐 하나만 있나? 가격대별로 다양하니까. 여러분 미용실 가셔서도 물어보잖아요. 뭐 빠마 하나 하는데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저도 오늘 빠마 왔거든요. 그래서 물어봐요. 얼마짜리 하실 거냐. 이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 사람의 맞게끔 서비스가 들어가면 그건 질 높은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음 윤리 강령 선언으로 보실게요. 여덟 번째는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입니다. 저는 여기서 문화에다만 체크를 할 거예요. 문화. 왜 문화에다만 체크할 거냐? 여러분 정치랑 종교는 신념이에요. 신념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쵸? 그 사람의 가치관이자 신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정치나 종교 이야기 쓰면 사실 다 알아요. 어렵지 않게 풀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주로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문화. 자, 그럼 이제 문화는 여기 단어를 써놨어요. 시설 내에 자발적인 모임을 하겠다고 하면 허용해 주셔야 되고요. 또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하면 외부 서비스에 뭐 어떤 사회 단체라든지 뭐 이런 거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 행사 참여나 이런 기회를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또 뭐냐면 외출하시겠다. 어원에 가능해야 돼요. 외박 어원에 그것도 가능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왜냐면 문화도 사실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거 안에서 이 문화를 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 문화를 뜻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단풍구경입니다. 이분은 단풍구경이 문화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사례는 문화생활, 이 단어가 아니에요. 텔레비전이에요. 왜 텔레비전이냐면 프로그램이 없으면 텔레비전 봐요. 실내도 안에서 하는 실내 프로그램도 없고 밖으로 나가는 프로그램도 없다. 그러면 주구장창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틀어줍니다. 이렇게 텔레비전이나 단풍 구경은 문화를 뜻하는 대표적인 문제사례의 단어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네, 9번째입니다. 재산과 소유물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관리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르신이 재산을 가지고 오셨어요. 소유물을 가지고 오셔서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사물함이라든지 그렇죠? 금전이나 물품을 또 관리할 수 있게 대해서 이제 처분할 수 있게 또는 양도할 수 있게 이렇게 원하는 한도 내에서 본인이 할 수 있게 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재정 관리를 해두는데 재정 결과에 대한 것도 안내를 해주셔주면 돼요. 자, 여기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를 대표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면 문제 사례의 단어는 무엇이냐? 지금 돈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통장이에요. 통장. 통장에 나오면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를 지키지 못한 대표 단어다. 문제 사례의 단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다음 거 갈게요. 네, 10번째입니다. 이성교재, 성생활, 기용품 사용에 대해서 자기결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이성교재, 흡연, 음주 이런 단어가 나올 거예요. 네, 솔직히 여기 수업을 나가면서 이거 지필위원이 왜 썼을까? 지금도 아직은 사실 의문이 풀리지 않는 부분인데 그래도 시험 보는 지장이 없어요. 나면 오히려 더 감사한 거예요. 딱 누가 봐도 이성교재, 흡연, 음주의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낼 거니까. 그래서 시험 보는 데에서는 크게 문제없이 답을 금방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생활 단계에서 하나 남았어요. 다음 거 갈게요. 자, 마지막 하나가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시고 또 표현하신 건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라고 해요. 그럼 뭐를 가지고 하는 거냐? 여기 있죠. 아무 때나 막무가내 하면 안 되죠. 저는 막무가내 되게 싫어해요. 그냥 막무가내는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불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어떤 내 생각과 불평을 표현을 하셔야 되는 자유는 있어요. 대신에 뭐냐, 절차에 맞춰서 그래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라는 거죠. 건의함이나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불만을 표현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되고, 또 이제 그런 불만이 들어왔으면 즉각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또 해결을 해주는 이유로 그 사람이 또 부당한 처우나 불이익을 받게 해서는 안 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간 선생님들은 저랑 많이 하셨던 선생님 탁탁 튀어나올 거고, 이 강의를 보시고 계시는 다른 선생님들도 한번 단어 찾아보실래요? 문제 사례를 읽고, 이렇게 문제 사례를 읽고 단어를 맞추실 수 있으면 이제 정말 문제 사례 금방금방 들어오는 거예요. 자, 찾으셨다면 여기 있습니다. 식은 반찬. 그럼요. 식은 반찬 먹는 게 불만이에요. 불만이 있는 거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할 요구할 권리의 문제 사례는 식은 반찬입니다. 이제 거의 다 오셨어요. 자, 다음 단은 태소 단계로 갑니다. 이제 마지막 4번째 단계가 태소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태소를 하실 때는 스스로 태소를 결정하셔야 돼요. 스스로. 단어는 스스로. 그럼 여긴 단어를 문제 사례의 단어를 전원으로 뽑아요. 전원, 원을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을 옮겨갈 때도 옮겨가시겠습니까? 의견을 물어보셔야 돼요. 그렇죠? 물어보지 않고 옮긴다고 하는 건 스스로 결정할 권리에 대한 선택의 권리에 대한 게 지켜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다 보셨어요. 그렇죠? 다 태소 단계까지 다 보셨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한 장에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한 장에 보는 거. 그래서 제가 한 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페이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요. 자, 4단계죠. 입소 전 단계, 입소 계약 단계, 생활 단계, 태소 단계. 이 생활 단계는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 장이 아닌 2장으로 나눠볼까.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글씨가 좀 작게 보일 수 있어요. 제가 봐도 조금 작거든요. 근데 2장으로 하면 이걸 한 장에 정리하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글씨가 좀 작아도 이미 앞에서 윤리 강령들을 하나씩 다 보고 오셨으니까 이렇게 한 장으로 정리를 해드린 데는 여러분한테 공부 팁을 드리자면 정지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딱.
자, 그러고 나서 한 장에 있는 것들을 한 번씩 다 읽으면서 네, 끝까지 본인이 읽고 이해가 되는지, 또 문제 사례들은 빨간색으로 쳐놨으니까 그분들을 보고 네, 여러분이 정말 내 입에서 문제 사례가 탁탁 튀어나올 수 있는지를 본인이 스스로 점검하시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간단하게 맛보기 할까요? 네. 자, 시설생활 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은 선언은 네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입소 전 단계, 입소 전 단계 윤리 강령은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입니다. 단어 불러보세요. 네. 카페, 블로그, 메신저, 안내 책자 이런 게 나오시면 되죠. 자, 두 번째 단계는 입소 계약 단계입니다. 윤리 강령은 2개 있어요.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그렇죠? 네. 계약과 관련된 정보, 그래서 입소 절차, 규칙, 네, 뭐 비용 이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들었으면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가 있습니다. 스스로 단어를 찾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생활 단계 갑니다. 생활 단계 첫 번째는 개별화된 서비스 단어는 욕구가 나오셔야 되고요. 개인 물품, 개인 생활 방식. 그 다음 두 번째는 안락하고 안전한 환경의 생활을, 환경 나오셔야 되죠? 네, 미끄럼 방지, 온도, 채광, 뭐, 문턱, 안전바,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그 문제 사례는요? 그렇죠. 침대, 튀어나오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동의 없이 정보 공개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쵸? 정보통신기기나 우편물 수발 시에 제한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문제 사례는 네, 사진, 휴대전화, 휴대전화 또는 전화. 자, 네 번째,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치매, 인권교육. 문제 사례는 그렇죠. 따개가 나오셔야 돼요. 자, 그다음 다섯 번째는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차별, 학대, 노동행위, 문제 사례는 네, 선물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자, 그다음 여섯 번째는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격리나 억제돼, 네, 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 사례는 네, 손, 발을 묶어. 일곱 번째는 진로폰 서비스를 받을 권리입니다. 다양한, 네, 맞아요. 적절한, 네, 직무교육, 교육기회. 문제 사례는 그렇죠, 오빠마야. 그 다음 여덟 번째는 정치, 문화, 종교,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입니다. 자발적인 모임, 외부의 모임, 면회나 방문객 외출. 문제 사례는 네, 단품 구경과 텔레비전입니다. 아홉 번째는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물품의 관리 허용하셔야 되고, 문제 사례는 네, 통장입니다. 자, 열 번째, 이성교제 성생활 기호품 사용에 관한 권리. 예, 그거는 쉬워요. 단어 안 뽑을 거예요. 똑같은 거니까요. 네, 마지막 11번째,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절차에 맞추세요. 그렇죠. 그래서 건의안 고충처리위원회. 문제 사례는 네, 시금 반창. 마지막 단계, 퇴소 단계. 스스로 퇴소를 결정하게 해주셔야 되죠. 문제 사례는 전화. 네, 잘하셨습니다. 네. 이 영상 강의는 사실 제가 수업 시간에 하리 교수님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네, 이제 여기서 양심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마음이 급해요. 너무 많은 걸 알려드리고 싶고, 그것도 알려드린 내용 중에 단어만 뽑아서 해드리고 싶고, 네, 그래서 선생님들 나이대가 네, 이렇게 빨리빨리 오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것도 알고는 있는데, 근데 영상 강의는요, 수업 시간보다 사실은 느리게 하면 안 돼요. 너무 졸려요, 느리면. 왜냐면 여러분 저 얼굴을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소리만 듣는 거다 보니까 제가 천천히 하면 아마도 조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영상 강의는 네, 그냥 네, 특강 하듯이 특강이니까 정말 그냥 특강이니까 좀 말을 빨리 할 거예요. 그래서 뒤도 그렇게 나갈 거니까 여러분이 좀 참고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내용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단어를 나눈 거예요. 이거 한 단만 하는데도 벌써 사실은 20분이 넘어갔거든요. 네, 자, 이번 강의는 이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열공하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들. 다음 특강의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